안녕하십니까. 아메리티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8월 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좀 구성하면서 빨간색을 좀 넣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의 우려가 확대됐었죠. 그래서 Fearful이라는 그런 제목을 CNBC는 썼던데요. 그리고 시즌의 실적 발표가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또 이 부분은 보면은 괜찮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잠시 후 살펴보고요.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엄청난 상승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비교도 좀 해드리겠고요. 애플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공포지수인 빅스가 팬데믹 폭락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공포지수 빅스?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용어일 텐데 그것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거를 먼저 좀 봐야겠죠. 금요일 주식시장이 약한 고용 보고서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1.84% 하락해서 5,346.56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2.43% 떨어져서 16,776.16으로 마감을 했고요. 기술 중심 지수의 사상 최고치에서 10%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51% 하락해서 39,737.26으로 마감을 했고요. 세션 저점에서는 989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1만 4천 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6월에 17만 9천 개 증가해서 엄청나게 감소한 수치가 되는 거죠.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18만 5천 개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실업률은 4.3%로 상승해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자, 오늘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전부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실 텐데 미 국채는 그럼에도 경기 침체 우려와 투자자들이 글로벌 안전자산을 찾아 채권으로 몰려들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써 수익률은 떨어졌어요. 채권의 가격은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9 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3.745로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2년물 국채 금리도 5.7 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3.813%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인 CBOE 변동성 지수는 2020년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높은 53 이상으로 치솟았고요. 이게 뭔지는 오늘 저 끝날 때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실망스러운 7월 일자리 보고서 이후에 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지난해 이후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였던 인공지능 AI 주식에 대한 열광도 급속히 식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개장 초 15% 가까이 폭락했는데요. 동부 표준 시간으로 오전 10시 15분경 7% 하락한 100달러로 낙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최고치에서 23% 이상 하락한 그런 상태이고요.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소식에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고요. 테슬라는 7% 하락했고요. TSMC의 ADR은 4%, 브로드컴과 슈퍼마이크로컴퓨터 SMCI도 주가가 4% 이상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전체 시장이 대대적인 하락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시아 시장에서 31,458.42로 마감한 니케이는 12.4% 하락을 했는데 이게 1987년 월가를 강타한 블랙 먼데이 이후로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어스틴 굴스비는 아직까지는 경제 성장이 안정적인 수준이고 시내 금리가 너무 제한적일 수 있다며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 중앙은행이 해결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주목해야 할 기업들이 이번 주에도 많이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에만 S&P 500 지수에 포함된 70개 이상의 기업이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거기에는 디즈니하고 일라이 릴리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시즌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팩트셋에 따르면 거의 78%의 기업이 수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S&P 500의 2분기 이익 성장률이 11%를 넘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에 주요 실적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내일 화요일 날 우버 테크놀로지 그리고 캐터필라가 공개를 하고요. 수요일엔 월트 디즈니, 목요일은 일라이 릴리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캐터필러는 건설하고 광산용 장비, 디젤하고 천연가스 엔진, 산업용 터빈과 디젤 전기 기관차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제조업체고요. 일라이 릴리는 제약
제조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입니다. 당뇨병, 비만, 기타 심혈관 대사 제품하고 종양학 제품하고 면역학 제품 그리고 시알리스나 포르테오 같은 기타 제품도 치료제도 또 만들고 마케팅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미국,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시설을 통해서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을 하고요. 또한 자회사인 포인트 바이파마 글로벌 잉크를 통해 방사선 의약품의 발견, 개발과 제조를 비롯해 암 치료를 위한 임상과 변임상 방사선 리간드 요법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왼쪽 화면이 7만까지 가까이까지 갔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차트고 오른쪽 차트가 오늘 차트입니다. 오늘 차트인데 물론 뭐 저희가 이걸 준비한 시간이 1시간 정도는 됐으니까 지금 또 조금 달라졌을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미국의 경기 침체 확산 우려로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촉발되는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 등 암호화폐도 급락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서 단 11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 투매가 벌어졌는데 이게 암호화폐 가격도요. 성장 기술 주식 같은 다른 고위험 자산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약화되면 하락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는 정치적 요인도 이 부분에 또 영향을 미쳤죠.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계속 내놓고 있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때 7만 달러를 넘어섰던 비트코인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군요. 앞서 애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왜 애플이 왜 이렇게 8%나 떨어졌냐? 워런 버핏이 그 애플 지분을 거의 절반가량을 축소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얘긴데요. 이에 따라서 개장전 거래에서 애플이 8% 급락한 201달러의 거래가 됐었고요. 애플의 급락은 기술주들의 하락을 같이 주도를 했습니다. 최근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2분기 말 애플의 지분 가치를 842억 달러로 보고를 했는데요. 이는 버크셔가 애플의 지분을 49% 이상 줄였다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또 오마하의 오라클이 1분기에도 애플 지분을 13% 축소한 이후의 일인데요.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여전히 버크셔의 가장 큰 주식 보유 종목이긴 합니다. 2분기 동안 버크셔는 총 750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금 보유고는 기록적인 2,77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요. 버크셔의 시가총액은 지난 주말 기준으로 9천억 달러가 넘으며 이 가운데 현금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공포 지수인 빅스가 2020년 팬데믹 시장 폭락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한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예상 변동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가 월요일 아침 글로벌 주식이 급락하면서 4년 넘게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CBOE 변동지수 빅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월요일 아침 잠시 65를 넘었고 이는 금요일에 약 23과 일주일 전에 대략 17에서 엄청나게 상승한 수치가 되는 거고요. 오전 10시 정도, 즉 동부 시간으로에는 42로 좀 안정이 됐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이번 빅스의 상승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연방준비제도의 긴급조치 직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빅스는 2020년 3월에 85.4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빅스는 S&P 500에 대한 옵션 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계산이 되고요. 향후 30일간의 예상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월스트리트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한 매도세가 잦아든 이후 빅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종종 20 이하에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빅스의 급등은 종종 시장의 큰 매도와 동반되지만 이 지수는 짧은 기간에 끝나고 주식의 반등을 앞서기도 합니다. 빅스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빅스가 정점에 도달하고 하락하기 시작할 때 회복이 매우 빠를 수 있습니다라고 펀드스타트의 연구 책임자 탐리가 CNBC에 더 말한 게 있는데요. 빅스는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